안녕하세요. 세법학을 가르치는 신동철입니다. 오늘은 저희 세법학의 주요 논제라고 할까요? 과연 케이스형, 즉 사례형이죠. 케이스 혹은 우리가 판례형 혹은 사례형이죠. 사례형 문제가 앞으로 출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케이스형, 판례형, 사례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판례 이야기하는 거죠. 대법원 판례라든지 아니면 고등법원 판례가 구성되어 있던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문제화로 각색을 해서 그 문제를 풀게 만드는 것을 흔히들 우리가 케이스형, 판례형, 사례형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요, 2021년도 이전이죠. 2021년도 이전에는 우리 세법학 시험에 있어가지고 그 일반적 이론형, 즉 법령의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라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케이스형이 적절하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론형도 있고 이론형 그 다음에 판례형이 있었는데 이 이론형과 판례형이 2021년도 이전이에요. 21년도 이전에는 이 이론형과 판례형이 적절하게 출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론형이 6이면 판례형이 4 정도, 6대 4 정도의 비율로 이렇게 적절하게 분배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21년도 시험 이후에 이 기조가 완전하게 바뀌었어요. 이 기조가 이론형이 거의 90% 이상 이론형으로 나오고요. 진짜 10% 안 되는 비중으로 판례형, 사례형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21년도에 조금 문제가 있었죠. 저희 세무사 그런 시험 제도가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그 제도 하에서 공무원들의 그런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21년도에 조금 논란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 아마도 문제 출제에 CCBB 문제가 발생을 했고 그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기 위해서 아마도 이론형, 즉 법령을 제시하라 이런 케이스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는 현 상황인데요. 그래서 올해가 24년도니까 24년도 8월달에 시험이 있었고요. 23년도에도 8월달에 시험이 있었죠. 21년도에 그런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 22년도, 23년도, 24년도, 요 22년도부터 23년, 24년, 요 3개년도가 이론형 문제가 아주 많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흔히들 이게 이 수험가에서는 앞으로 세법학의 출제 기조는 법령 제시형 문제가 주를 이룰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었고요. 실제로 그것을 입증하고 있었어요. 22년도부터 23년도, 24년도까지 계속 이론형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그러면 과연 앞으로죠. 이제 앞으로 25년도부터 계속 이렇게 그 세법학 출제 경향이 유지가 될 것이냐라는 거죠. 이론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것이냐를 이제 우리가 예측을 조금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세법학을 이제 가르치면서요. 제가 21년도에는 세법학을 가르치고 있지 않았거든요. 이때는 제가 수험가에 없었고요. 22년도 말부터 세법학 이제 수업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올해로 2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2년차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 사례형 문제가 출제 비중이 지금보다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즉 현재로는 거의 90% 이상 지금 이론형 문제로 지금 가고 있고요. 10%가 판례형 문제인데 10% 이 비중 자체가 조금 더 높아질 것 같다라는 예상이 들고 실제로 제가 내린 분석하에서도 앞으로 판례형 문제가 조금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2023년도에 판례형 문제, 지방세법에 딱 한 문제 나왔어요. 지방세법에 한 문제가 나오고 나머지 세목에서는 전부 다 이론형 문제가 나오긴 했습니다. 그런데 24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국기법에서 한 문제가 나왔고요. 국기법에서 한 문제, 그리고 개소세에서 나왔어요. 개별소비세라고 그러죠. 개소세에서 한 문제. 이렇게 문제 두 개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비중으로 따지면요. 지금 문제 숫자 절대치로 따져도 지금 2배가 증가했고 아마도 비중으로 따졌을 때도 문제가 두 문제가 됐기 때문에 비중도 늘어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아마 판례형 문제는 조금 더 출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유는 제가 볼 때는 이론형 문제를 까는 것은 수준 자체가 조금 낮다라고 보입니다. 누가 더 암기를 잘하냐 이런 문제이거든요. 이론형은 그냥 말 그대로 법령에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암기해서 풀어주는 그런 사람이 점수를 많이 획득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 세무사 시험이 최근에 많이 이제 부각이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고, 실제로 그 관심이 우리 출원 인원이죠. 실제로 시험 치는 인원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처럼 지금 국민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무사 시험에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판례형 문제를 출제할 가능성이 조금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요, 설령 이제 판례형 문제가 이렇게 뭐 많이 나오지, 출제가 많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여러분들은 판례형 공부를 꼭 하셔야 돼요. 판례 공부를 해야 되느냐라는 건데, 판례 공부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요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일단 판례가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판례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우리가 보수적으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판례형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비중 자체가 뭐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 한 문제 한 문제를 놓칠 수는 없다 보니까 판례 공부는 꼭 해주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결국 이 이 판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론이라고 불리는 바로 법령이죠. 바로 법령에 있어가지고 우리 그 해석상에 분쟁이 발생한 것이 판례로 이어져가지고 케이스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 판례는 결국에는 우리 실무에 있어가지고 그 법령을 해석함에 있어가지고 납세자하고 과세관청의 해석상의 차이가, 즉 해석상에 분쟁이 발생한 부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요 판례를 공부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법령을 공부하는 거고, 판례를 공부함으로써 그 법령에 깊이 있는 이해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판례 공부를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뭡니까, 판례형 문제가 출제됐을 때를 대비하는 것도 있고요. 나아가서 어떻게 이 법령 혹은 이 법령을 보다 뭡니까, 깊이 있게 이해하는 수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툴이라고 하죠. 바로 툴.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커뮤니티나 아니면은 이제 여기 세무사 수원가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 중 하나가 최근 세법 파악은 그냥 그 법령만 깔끔하게 잘 외우면 된다. 이런 기조가 많이 지금 팽배해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제가 봤을 때는 케이스형 문제를 대비할 필요가 있고, 판례도 계속 꾸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대비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의 커리큘럼 하에서는 욕망의 쟁점집이라는 게 있어요. 쟁점집이 아마 이번 달 조금 이르고 다음 달 정도에 출간이 될 것 같아요. 이 쟁점집이라는 게 결국 이 판례를 제가 케이스형으로 각색을 한 거거든요. 케이스형으로 판례에 있는 내용을 그냥 우리가 보기 좋고 우리가 문제 풀 수 있게 제가 만들어 놓은 거고, 그 케이스형 문제 밑에 제가 관련된 답을 달아놨습니다. 만약에 판례형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판례형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고, 그 문제를 바탕으로 이렇게 서술을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모범 답안이죠. 저만의 모범 답안도 밑에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제가 쟁점집으로 내놓고요. 이 쟁점집은 여러분들이 추후에 그냥 구입을 하셔가지고 혼자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요. 스스로 공부를 하셔도 되고, 제가 이 쟁점집 가지고 강의도 할 예정입니다. 강의를 할 예정이에요. 강의를 해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풀고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 사례를 해석을 하고, 나아가서 제가 왜 이렇게 답안지를 구성을 했는지, 이 답안지 구성에 있어가지고 핵심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풀어보는 그런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렇게 케이스형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냐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가진 이유는 조금 안타까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최근에 그런 출제 기조하에서 학생분들이 조금 안일하게 그냥 법령 위주로만 공부를 대비를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점이 조금 아쉽기도 했고 좀 안타깝기도 했고, 나아가서 앞으로는 케이스형 문제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는 꾸준하게 여러분들한테 케이스형 문제 혹은 판례를 여러분들한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계속 제공해 주고자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이렇게까지 할게요.